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학습을 할 때 학습의 종류가 또 있겠죠.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이 학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거예요. 이 기계학습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또 얘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계학습의 종류 보이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어요. 지도학습. 두 번째는 먼저 쓰고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비지도학습. 안일비자예요. 네, 무슨 영어가 아니라 안일비. 세 번째, 강화학습. 이 세 가지 형태의 학습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요래요. 뭐 요즘 최근에는 준지도학습,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크게 이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로. 그럼 이 하나하나가 도대체 뭐냐? 지도학습은 뭐냐면요. 우리가 앞에 어떤 걸 설정했었어요? 목표 변수랑 설명 변수를 설정했었죠. 그쵸? 우리가 어떤 예측하고 싶은 주 변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장의 어떤 온도, 습도, 아니면 뭐 이 장비의 회전수, 아니면 챔버 내부의 온도,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이 제품이 불량일까 아닐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예측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불량 여부에 대한 목표 변수라고 하는 데이터와 나머지 데이터, 설명 변수들, X죠. 설명 변수와의 관계를 수식화하여 새로운 데이터, 즉 새로 들어올 설명 변수 X에 대해 Y값, 목표 변수 Y를 예측하거나 분류하는 기법을 지도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지도학습.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불러요. 슈퍼바이스드 러닝. 요렇게 표현을 해요. 지도학습. 슈퍼바이스드 러닝. 뭘 지도하는 거냐, 도당체. 예, 뭘 지도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러닝, 저 오타 났네. 러닝. LEARNING죠? 뭘 지도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상에 내가 예측하고 싶은 값이 있는 거예요. 데이터상에. 아까 얘기했듯이, 공정 데이터라고 하면 불량 여부. 이 제품이 불량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아니면은 뭐 스팸 메시지 분류기 같은 거에 스팸 여부, 메시지 스팸 여부. 아니면 내일 강수량. 이런 거 이미 측정된 자료가 다 있죠. 내가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 안에 이미 이 목표 변수와 설명 변수 자료들이 이미 있어. 그리고 컴퓨터가 이제 뭐만 해주면 되는 거냐면은 이미 내가 확보된 데이터 안에 있는 목표 변수와 설명 변수 간의 관계를 잘 찾아서 규명을 해줘서 새로운 X들이 들어왔을 때 Y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기법을 지도학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도학습. 이걸 지도학습이라 불러요. 지도학습. 슈퍼바이스드 러닝 지도학습. 그래서 이 지도학습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또 나뉘어져요. 지도학습은. 첫 번째, 회귀라고 하는 종류. 회귀.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고요. 두 번째, 분류라고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불러요. 회귀는 뭐냐면은 우리가 설정한 이 Y 목표 변수가 연속형일 때, 즉 내가 특정 숫자를 예측하고 싶을 때 쓰는 기법이 회귀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주가 예측 프로그램 같은 거. 최근에 많이 유행했는데 주가 예측 프로그램. 주가라고 하는 게 정해진 숫자 값이죠. 어떤 연속된 숫자 값이죠. 주가를 예측을 하거나, 이런 정해진 숫자값, 주가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뭐 강우량 같은 거 예측한다든지, 온도 예측 같은 거 한다든지, 인구 유동량, 유동인구 현황, 인구 유동량, 이런 것들을 예측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연속된 숫자들을 예측하는 기법들을, 회귀 기법이라 부릅니다. 리그레션이라 불러요. 리그레션. 회귀 기법이라 불러요. 회귀. 그리고, 분류라고 하는 종류도 있어요. 얘는 뭐냐? 얘는 이 Y가 범주형인 경우, 즉 문자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은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스팸 메시지 분류기. 아까 얘기했듯이 스팸 메일을 기존의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데이터를 막 정리를 해놔요. 메일을 탁 보고 사람이 얘는 스팸 메일, 얘는 스팸 메일 아닌 거 정리를 쭉 해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학습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메일이 짠하고 왔을 때 거기에 메일이 온 시간, 메일 안에 있는 내용, 메일을 보낸 사람, 메일을 보낸 사람의 IP 주소 이런 것들 그게 이제 X죠. 설명 변수. 그 X들을 이용해서 이 메일이 스팸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스팸 메일 분류기. 아니면은 아까 예를 들었던 거 공장에서 품질 검사 같은 거 할 때 옛날에는 품질 검사라는 거를 디텍팅을 잘해가지고 품질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보통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어떤 형식으로 품질 검사를 하냐면은 애초에 공정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공정에 있는 여러 가지 값들을 딱딱딱 넣었을 때 이 공정의 온도, 공정의 습도, 이 공정 챔버 내에서의 어떤 공정 작업 후에 어떤 이 제품의 두께, 질감 이런 것들을 측정해가지고 이 제품이 정상 제품이냐 아니냐를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불량 제품 분류. 이런 것들. 품질 불량 분류 같은 거 하는 거. 요런 것들. 그러니까 불량이냐 아니냐 문자죠. 스팸이냐 아니냐 문자죠. 그쵸? 그런 거 애들을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주가는 뭐예요? 연속된 숫자죠? 강우량, 연속된 숫자죠? 이런 것들은 다 회귀기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지도학습에는. Y가 연속형인 경우에 회귀,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종류와 Y가 범주형인 경우에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안에 있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해가지고 새로운 X가 들어왔을 때 Y를 예측하거나 분류하는 기법을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부릅니다. Supervised Learning. 그리고 두 번째, 비지도학습이라는 애가 있어요. 비지도학습. 얘는 좀 특이하네. 얘는 뭐라 부르냐면은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불러요. 얘는 뭐냐? 얘는 지도학습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얘는 목표 변수가 없어. 그냥 X들 데이터 어떤 특별한 지표를 지정해가지고 그 값을 예측하거나 분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들 간의 관계, 유사도, 연관성 등을 이용해가지고 비슷한 데이터들끼리 묶거나 아니면은 연관성 있는 데이터들을 찾아주는 그런 학습 기법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쓰면은 설명 변수, 설명 변수들 간, 그러니까 X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X들. 어떤 Y를 따로 지정해 놓지 않고 설명 변수들, 그냥 데이터들 간의 유사도 또는 수학적 거리 등을 이용하여 비슷한 데이터끼리 묶거나 군집화하는 학습 기법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비지도 학습. 예, 얘네들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불러요. 비지도 학습. 그래서 대표적인 예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대표적인 기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연관 분석 이런 것도 있고요. 군집 분석 또는 차원 축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 개가 많이 쓰이고 대표적인 예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식스 시그마에서 가장 많이 사례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장바구니 분석. 마켓 같은데 옛날에 월마트에서 이제 그 고객들이 고객들이 이렇게 제품을 사오면은 물건을 이렇게 장을 봐서 이렇게 장바구니 안에 제품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한 명의 고객이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오나 그 장바구니를 한번 이렇게 탁 털어가지고 그 물품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물건들을.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맥주를 산 사람이 기저귀를 사고 빵을 샀어요. 식빵을 샀어. 또 어떤 사람은 맥주를 산 사람이 담배를 사고 과일을 샀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기저귀를 산 사람이 분유를 사고 식빵을 샀어.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의 항목별로, 하나의 결제한 장바구니별로. 그러면은 그 장바구니에 기저귀라고 하는 제품을 샀을 때 이 사람이 맥주를 살 확률, 두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기저귀를 산 사람들이 맥주를 많이 같이 동시에 사더라. 이런 독특한 인사이트를 찾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분석 기법이 장바구니 분석이에요. 삼겹살 사면은 우리 상추 같은 거 같이 사죠?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어떤 목표라고 할 목표 변수가 없죠. 그냥 제품의 종류만 있는 거예요. 이 X만 있는 거야. 근데 이 데이터들 간의 관계만 우리가 잘 파악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와 연관성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거죠. 최근에 가장 이 연관 분석, 장바구니 분석과 유사하게 쓰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쿠팡 쓰시죠, 쿠팡. 로켓 배송, 쿠팡 같은 거 물품 구매할 때, 여러분들이 물품을 몇 번 구매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구매한 물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비슷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라고 아래 이제 물품 같은 거 추천을 해줘요. 그쵸? 만약에 드릴 검색해가지고 드릴을 내가 구매를 했어. 로켓 배송으로. 그럼 그 아래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비슷한 사람들이 본 뭐 상품 해가지고 막 뭣도 팔고 막 이런 제품들을 같이 추천을 해줘요. 그런 것들 연관 분석을 통해서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비슷한 제품들끼리 이 제품을 산 고객들의 장바구니를 분석을 해서 이 제품을 똑같이 이어서 사더라, 연계기로 사더라. 그럼 그 제품을 추천을 해줘가지고 구매력을 높이는 거예요. 고객들의 구매력을. 추천 시스템 같은 것도 연결이 되고, 장바구니 분석 이런 예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거 추천 시스템,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불러요. 기지도학습. 이해되죠? 네, 요런 분석 기법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학습 기법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불러요. reinforcement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 스펠링이 잘못됐나?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뭐냐면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컴퓨터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기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자가 주는 보상, 리워드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보상이 좋은 방향으로 학습하는 기법을 강화학습이라 부릅니다. 강화학습이라 불러요. 강화학습.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알파고 있죠? 우리 16년도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 미쳤습니까? 휴맨, 이 짤의 주인공 알파고, 게임 AI들, 게임 인공지능 같은 애들, 이런 것들 다 강화학습으로 만들어요. 이 강화학습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데이터 분석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강화학습은 정말 독특하게도 데이터 없이 학습이 가능해요. 데이터 없이 학습이 가능한 학습 기법이에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여러분들 옛날 생각해보세요. 옛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두발 자전거 옛날에 탈 때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그쵸? 너무 오래됐죠? 그 두발 자전거를 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처음에 애가 이제 자라가지고 두발 자전거를 이렇게 처음에 막 탄다라고 하면요, 그 애가 두발 자전거를 이제 타는 방법을 익히기 전에 그 자전거의 재원, 질감, 중량 이런 것들을 알고 타나요? 모르고 타죠. 네? 이게 무슨 쇠건, 철이건, 알루미늄이건 뭐건 상관없이 그냥 뭐부터 해요? 그냥 앉아보고 바로 페달 밟아보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쵸? 페달 밟아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좀 운동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바로 막 두 발 세려가지고 막, 한 2, 3km씩 막 자전거 타다가 막 세계대회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컴퓨터가 사람이 두발 자전거를 처음에 익히는 것과 같이 어떤 이 상황, 주어진 상황, 바둑이라고 하는 상황, 어떤 두발 자전거를 타야 되는 상황, 어떤 뭐 환경을 조절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주는 보상이 좋은 방향. 두발 자전거는 어때요? 좋은 보상이 뭐예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두 발로 쭉 가는 거죠. 페달을 밟으면서.
알파고는 뭐예요? 집을 많이 먹어가지고 바둑에서 이기는 게 좋은 보상인 거죠? 그 좋은 방향으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우리 두발 자전거 탈 때도 1트에 바로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타자마자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어때요? 처음에, 앉자마자 넘어지거나, 그쵸? 뭐 한두 번 밟았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 까져가지고, 안 탈라 그러고, 다시 저기 쓰레기통에 버린 보조바퀴 주워 다시 붙이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쵸?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야, 시뮬레이션. 여러 시도를 통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근데 그게 데이터가 없어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두발 자전거에 대한 정확한 재원, 이 자전거의 중량, 무게, 재질, 막 자전거 제조사, 이 자전거를 어떤 장인이 만들었는지, 수출국은 어디고 수입국은 누구고, 어느 상사에서 가져온 이런 정보 없이도 내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을 익히기만 하면은,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지금 학습된 좋은 보상이 좋아진 방향으로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두발 자전거를 계속해서 탈 수가 있는 거죠. 강화학습이라 부릅니다. 예, 보통 게임 인공지능 같은 데 많이 쓰이고 아니면 이 제조 산업에서는 최적화 이런 같은 데서 많이 써요. 최적화. 최적화 뭐예요? 불량을 재료로 할 수 있는 공장의 조업 조건을 세팅하는 거죠. 그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줘요. 어떻게 하면 불량이 0이 나오게끔 공정 내에 챔버의 온도, 제품의 두께가 어느 정도 나오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맞춰주느냐. 최적화 이론 같은 것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상 시뮬레이션을 막 돌려놓은 다음에 컴퓨터가 가장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세팅을 해놓는 거죠. 동작을 세팅을 해놓는 거죠. 강화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어때요? 이것도 사람이 학습하는 원리를 그대로 본따온 거죠. 강화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강화학습. 그래서 그 중에서 이 1번, 2번, 3번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바로 이 첫 번째 지도학습이라고 부르는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대해서 우리 이 지도학습에 대한 내용을 쭉 다뤄볼 거예요.